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후 삶과 연금 정보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은퇴 후에 용돈이라도 벌고 싶은데 연금 깎일까봐 걱정이야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특히 연금과 이를 병행하는 일하는 노년층이라면 이 소식에 귀 기울여 주세요. 나라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 감액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파격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그야말로 일하면서도 연금 걱정 덜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건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을 기점으로 확정되거나 추진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핵심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희망을 주는지,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불합리한 감액 제도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국민연금 감액 기준 대폭 상향. 가장 먼저 많은 분이 기다려온 국민연금의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일정 소득 이상으로 다시 일을 하게 되면 연금액이 깎이는 재직자 연금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이 감액 제도의 기준선이 2025년부터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는 월 소득이 약 309만 원을 넘어가면 국민연금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이 300만 원 선을 넘지 않으려고 일부러 소득을 줄이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았죠. 하지만 2025년에는 이 기준이 월 309만 원에서 무려 월 509만 원으로 상향 추진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말 큽니다. 이제 월 509만 원까지는 소득이 늘어나도 국민연금이 한 푼도 깎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일하는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나라가 지원해주겠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물론 509만 원이 넘으면 감액이 시작되지만 기준 자체가 확 올라갔으니 훨씬 부담이 줄어들겠죠. 이 변화는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꼭 기억해주세요. 국민연금만큼이나 중요한 기초연금도 반가운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관계없이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생활보조금입니다. 선정 기준액 인상 및 최대 수령액. 2025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결정하는 선정 기준액이 다시 한번 인상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현재보다 오른 약 228만 원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부부 가구는 월 소득 합산 약 364만 8천 원까지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오르고 있으며 최대 수령액은 2025년 기준 월 약 34만 8천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 더 넓어진 문턱. 특히 반가운 소식은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도 까다로웠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자동차 기준 완화입니다. 과거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을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배기량 기준 자체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대신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일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즉, 4천만 원 미만의 자동차는 수급에 크게 방해되지 않게 되는 거죠. 차의 성능이나 크기보다는 실제 재산 가치를 보겠다는 합리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수급 문턱이 조금 더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희망적인 변화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싶은 감액제도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 감액입니다. 부부가 두 분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일 경우 각각의 연금을 20%씩 감액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두 명이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논리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감액 때문에 많은 어르신이 20%를 더 받기 위해 서류상 이혼을 하는 안타까운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단지 돈 몇만 원을 더 받기 위해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거죠. 현재 이 부부 감액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해봅니다. 더 심각한 논란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이 제도는 정말 불합리함의 상징처럼 여겨지는데요.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사람이 기초연금 대상이 될 경우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깎는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보험료를 냈던 사람에게 열심히 살았으니 돈을 덜 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깎이지 않고 그대로 받습니다.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인 거죠. 이 불합리한 감액제도 때문에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제도의 문제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대상에 대한 문턱은 넓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분이 내가 혹시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세요. 열심히 일하고 모은 돈 때문에 오히려 혜택을 못 받을까봐 불안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소중한 통장 속 돈을 지키면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이고 합법적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피하는 마법 같은 팁은 없지만 제도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만큼 연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탈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부는 일하는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아주 중요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무조건 빼주는 112만원. 여러분, 기초연금 심사 시 여러분이 버는 근로소득에서 무조건 112만원을 빼고 계산해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금액은 소득 산정에서 아예 없는 돈으로 쳐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어르신이 한 달에 15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합시다. 150만원의 월소득에서 112만원이라는 기본 공제를 뺀 38만원이 실제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즉, 월 112만원까지는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공제 금액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기초연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112만원을 빼고 남은 소득에 대해서도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의 30%를 또 한 번 공제해줍니다. 위의 예시에서 남은 38만원을 계산해보면 38만원의 30%인 약 11만 4천원을 추가로 빼줍니다. 결국 150만원을 벌어도 실제로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26만 6천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혹시 아르바이트나 간단한 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월 112만원을 염두에 두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집, 땅, 금융재산, 그리고 일부 자동차 등이 포함되죠. 재산 기준에서 탈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집값이나 보증금 전체를 재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나라에서는 지역별로 기본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재산에서 빼주는데요. 이를 기본재산 공제액이라고 부릅니다. 대도시인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 약 1억 3,500만원 공제, 중소도시는 약 8,500만원 공제, 농어촌은 약 7,250만원 공제. 만약 중소도시에 사시는 분이 1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다면 8,500만원은 공제하고 나머지 1,500만원만 재산으로 인정되는 식입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기본재산 공제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금액을 넘어서는 재산 관리를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집값이 이 공제액보다 낮다면 주택을 보유하고 계셔도 기초연금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금융자산이나 일반 토지는 모두 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초연금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 여유 자금이 있다면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거나 공제되는 필수 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여유 자금으로 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면 공제액 범위 내에서 재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냉장고, TV 등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교체하는 것도 금융재산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멀쩡한 재산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와 자산 구조 변경을 통해 제도적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라는 조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부라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부부 합산으로 소득과 재산을 계산합니다. 남편 명의, 아내 명의를 나누어 봐야 결국은 하나로 보기 때문에 명의를 나누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있습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분만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으신다면 연금을 받는 사람의 통장으로만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모든 소득이 한 사람의 계좌에 집중되면 소득 산정 시 불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 등을 받을 때 가능하다면 부부가 균등하게 분할해서 수령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또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 들어오는 계좌에는 불필요한 금융자산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본재산 공제액 범위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부부가 공동명의로 설정하여 자산을 분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세금이나 상속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으니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공제 112만 원을 활용하는 방법부터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을 활용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지키는 노하우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이 나이에도 열심히 일하고 모았는데 왜 혜택을 못 받을까 하고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도는 복잡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규칙을 알면 여러분의 노력으로 만든 통장의 돈을 지키면서도 나라의 혜택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똑똑한 관리가 편안한 노후를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